할 수 있는 거는 집안에서 활동, 생활하는 것밖에 없고요. 자꾸 살쪄요. 무릎 관절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꾸 살이 찌는 것 때문에 비만하게 되고요. 혈압 올라가고 이러저러한 이제 건강상의 문제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염을 잘 치료해야 내가 우리 삶이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하고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어떻게 살면 더 좋겠는지 이런저런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절염이라는 거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거 뭐야? 다들 알고는 계세요, 사실은. 관절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파요. 내가 아파서 잘 걷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자꾸 관절염이 심해지면 다리가 휘어요. 다리가 휘고 다리 휘는 힘 다음에는 이제 자꾸 못 걷게 되니까 활동도 제한이 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운동 마음대로 못 하니까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운동을 자꾸 못 하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집안에서 활동, 생활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자꾸 살쪄요. 먹는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무릎 관절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꾸 살이 찌는 것 때문에 비만하게 되고요. 혈압 올라가고 이러저러한 이제 건강상의 문제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염을 잘 치료해야 내가 우리 삶이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무릎뼈입니다. 이 무릎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위에 다리뼈, 밑에 다리뼈, 그리고 앞에 뚜껑뼈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 관절이 지금 이렇게 큰 뼈끼리 이루어지는 대퇴경골관절과 이 위에 다리뼈하고 뚜껑뼈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대퇴슬개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사실은 무릎 관절이라고 한 개의 관절이 아니고 두 개의 관절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각각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수술 방법이 다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뼈는요, 딱딱한 이런 경골, 딱딱한 뼈 밑에 이렇게 연골이 코팅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보통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우리가 집안에서 후라이팬 다 쓰시죠? 후라이팬 사면 거의 코팅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두툼하고 쓸만한데 이제 세월이 가면 이 코팅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 연골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또 나오는데 연골을 또 보호해주는 반달 연골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렇게 생긴 거가 있는데 요 사진에서 보시면 요 뼈와 뼈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반달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도가니탕들 많이 드셔보셨죠? 사람 도가니입니다. 사람 도가니. 이게 실제로 이제 사람 보면 이게 무릎뼈 위에 보면 이렇게 코팅되어 있어가지고 받침이 이렇게 있는데요. 반달 연골판이 이제 우리 또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옛날에 이렇게 머리찜 올리실 때 또아리 받치면 머리 안 아픈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짐을 이렇게 지는데 또아리가 있으면 그래도 그럭저럭 좀 편한데 저거 없이 머리 지시면은 머리 깨지실 거예요, 아마.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반달 연골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체중이 실려도요, 넓게 이렇게 체중이 분산이 되는데 요게 없으면 집중이 돼요. 그럼 자꾸 닫아진 쪽이 연골이 닳아지겠죠. 마치 이제 연골판이 이렇게 사라지면, 반달 연골판이 없어지면 이렇게 자꾸 마모가 되기 쉽고요. 또 이렇게 갈리니까, 내 몸에서 뼈가 갈리니까 또 찌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몸에서는 그 찌꺼기를 없애려고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고 그런 것들도 또 아프고 이런 반응 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대개는 병원 가면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단계를 보통 4단계 정도를 구별을 하고 그냥 뭐 중간에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처음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중간에 간격이 틈이 점점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뼈의 색깔도 이럴 때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여기는 허해지고 막 좀 색깔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심하신 거고요. 그럼 관절염은 얼마나 흔한 병이냐? 사실 제가 외래에서 설명을 할 때는 관절염 없으신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조금씩 퇴행성 변화는 있고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일단 이거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50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남녀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남자 중에서는 25%, 여자 중에서는 45%가 이제 관절염이 있더랍니다. 사진 찍었는데 있었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보다 적어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관절염 진단이 되어도 모르고 사시는 분도 있고 아픈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다 아픈 것은 아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모르고 남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 분도 많다. 그렇습니다. 관절염은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 관리하기 나름이고요. 치료 방법이나 관리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해야 되고 다 뭐 그렇게 잘못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되게 이제 극히 일부다. 대개는 관리 잘 하시면 그냥 잘 쓰실 수도 있다. 관절염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해당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비수술적인 처치를 먼저 합니다. 뭐 치료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데요. 일단 제일 먼저 특별하게 많이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생활습관 교정, 운동, 물리치료, 약물치료, 뭐 주사치료 같은 걸 하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우리 병원에서 나름 정해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뭐 국제골관절염 학회라든지 뭐 미국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권고안이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치료는 일단 스스로 관리해서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일단 관절염에 대해서 정보를 오늘처럼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하면 좋을 거, 하면 나쁜 걸 자꾸 알려드려서 가능하면 하면 좋은 건 자꾸 하게 알려드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 반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운동, 이제 관절염 있는 경우에 좋은 운동들을 알려드려서 그걸 열심히 하시고요. 또 체중 조절 잘 하시면 내 관절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가장 나쁜 거 이거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쉽게 설명을 드렸을 때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동작들은 다 안 좋습니다. 무릎 꿇는 거, 쪼그려 앉는 거, 양반다리, 뭐 계단 오르내리기, 특히 내리막이 더 안 좋으시고요. 또 등산할 때도 경사가 심한데 이런 데는 무릎 관절은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행동들은 일단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으신데도 사진 찍어보면 관절염이 꽤나 진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이런 무릎 꿇는 거나 양반다리라는 게 솔직히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어디 식당 가도 바닥 앉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여기 지금 침대 생활 하시는 분도 요즘에는 많이 계시지만 이제 바닥에서 보통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럼 바닥에 생활하면 아무래도 좀 양반다리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앉았다 일어날 때 쪼그렸다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무릎 관절이 나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좋은 운동들은 이제 평지 걷기는 좋습니다. 경사진대 말고요. 운동장에서 평지 걷기 좋으시고 수영도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르신들은 수영보다는 아쿠아로빅을 좀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물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는 잘 타면 좋은데요. 보통 어르신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실내 자전거. 또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도 안장 높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안장을 너무 낮게 타시면 무릎을 또 많이 구부리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타시는 건 또 관절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장 높이를 조절을 하셔서 좀 안장을 좀 높게 타시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근력 강화. 이게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이 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이 있거든요. 이 근육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또 설령 관절염이 진행이 되었어도 또 무릎 힘이 많이 좋으신 분들은 통증도 많이 없고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체중 조절, 이거 진짜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거 알려진 바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5kg 빼면 10년 동안에 관절염 발생이 50%가 감소된답니다. 실제로 이게 진짜로 5kg 감량을 할 수만 있으면 살 빼는 것만으로도 약 드시던 분이 약 안 먹게 되고요. 병원 오시던 분들도 이제 살 뺐다고 이제 안 오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좀 어렵죠. 이제 살 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또 어려운 것이 운동을 잘 못해요. 내가 하기가 어렵지, 걷기가 어려우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치료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치료를 하면 어쨌든 덜 아파지게 되고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 살을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빼는 게 좋다. 침 맞으면 좋은가요? 저는 침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만 맞고 싶어서 진짜 관절염이 있는데 병원 안 가시고 침만 맞다가 많이 망가져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치료 하는 건 좋은데 해서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좀 이상하다. 그 중간중간에도 우리나라는 병원 가기도 쉬우니까 가셔서 한 번씩 엑스레이는 한번 찍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침 같은 거 많이 보이시죠? 요런 이제 무릎에 금침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요것 때문에 이제 염증 생길 수도 있고요.
나중에 진짜로 무릎에 큰일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할 때 조금 염증이 우려가 되거나 조금 걱정거리가 좀 될 수 있어요.